안녕하세요. 중앙여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정시 두 과목 반영 대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과목 반영 대학은 뭐 전국에 대략 이런 대학이 있어요. 뭐 건대, 글로컬, 신한대, 뭐 안동대, 안동대인데 뭐 특정 학과 하나만이고 우송대,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림대.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거는 이제 건대, 글로컬, 신한대, 을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림대 이렇게를 많이 지원해서 요거를 먼저 볼게요. 두 과목 반영 대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요.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잘한 거를 무작위로 두 과목을 반영합니다. 얘네들은 국수 영탐 중에서 그냥 잘한 거 두 개예요. 난 영탐해도 되고, 국수해도 되고, 뭐 수영해도 되고, 수탐해도 되고, 뭐 상관없다. 탐구는 한 과목이다. 그럼 나는 뭐 이제 여튼간에 나는 뭐 영어 탐구 잘했어. 그리고 이제 탐 하나만 잘했어 하면 건대 글로컬 쓰면 되는 거죠.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수학을 꼭 들고 가야 돼요. 수학을 들고 가면서 나머지 하나를 선택을 해라. 문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는 국어를 꼭 들고 가면서 이제 나머지 하나를 선택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한대가 특이한 거는 이쪽 한국사도 이제 포함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같은 경우는 수학, 영어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수학, 한국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문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어, 영어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뭐 국어, 한국사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된다. 한국사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난 영어랑 한국사 이렇게 난 국어랑 한국사를 제일 잘했어. 난 한국사 1등급이야. 나머지는 이제 국어가 뭐 3등급 나왔는데 나머지는 4, 5등급 나왔어. 그 친구들은 이제 국어 플러스 한국사로 가야겠죠.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무작위 두 과목인데 건대 글로컬을 닦았죠. 국수 영탐 중에서 잘하는 거 두 개. 그런데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탐구 하나. 근데 얘네는 탐구 평균을 반영한다. 탐 하나 잘했고 영어 탐 하나 잘했다. 그러면 을지대는 지원 못하고 저기 건대 글로컬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이것도 저기랑 똑같아요. 신한대랑. 근데 얘네들은 또 탐구 평균이더라. 그리고 얘는 반영 비율이 수학이 60이에요. 아까는 50, 50이었죠. 신한대는. 얘는 수학의 가중치가 조금 더 높으면서 고정하면서 나머지 중에서 하나. 그러니까 수학은 고정이다. 문과나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이제 수학 플러스 나머지 하나인데 이 반영 비율이 60이 아니라 50이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과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은 이렇게 뽑는데 어떻게 하냐?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잘한 거를 80을 반영을 해요. 내가 탐구를 제일 잘했어. 그래도 탐구를 80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제일 잘한 거를 80%를 반영하고 그 다음 잘한 걸 20%를 반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제일 잘했어. 그럼 영어 80%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국어를 잘했어. 그럼 국어 20%를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탐구를 제일 잘했어. 그러니까 탐구를 제일 잘했고 그 다음 영어를 제일 잘했어. 그래서 탐구를 80하고 영어를 20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80하고 탐구를 20을 한다. 그러니까 탐구는 80으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조금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입시 결과를 보면 이 두 과목 반영 대학을 쓰는 거는 진짜 저는 제일 어려운 전형이 두 과목 전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두 과목 만만하게 본다. 지금 건대 글로컬 하면 일단 입시 결과 하나씩 볼게요. 장난 아니에요, 얘네들. 일단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제일 높은 게 간호학과가 작년에 99.05, 98.5 이제 요런 식의 입시 결과를 나와요. 그럼 이게 뭐야? 1등급. 거의 1등급 초반 정도가 나와야 된다, 두 과목이. 제일 밑에는 뭐였어요? 요거 88이 이제 8컷이죠. 그러면은 8, 9까지가 2등급이니까 뭐 영어는 대부분 다 들고 갈 테니까 얘는 영어 3등급 몇 점을 주나? 건클이 영어 3등급이 85점. 그러면 뭐야? 영어도 한 2등급을 나오면서 이것도 한 88 정도가 나와야 된다. 뭐 영어 2등급에 나머지 88 정도가 나와야지 8등의 성적이다. 되게 높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딱히 변수도 없어. 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들어가요. 다른 거는 뭐 이렇게
뭐 내과목 대학이나 세과목 대학, 그러니까 세과목 대학도 많잖아요. 인서울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이하는 거의 다 세과목인데, 근데 이게 두 과목 대학은 전국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편차도 그렇게 넓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두 과목 반영 대학이 내가 이 정도가 아니면은 그냥 두 과목 반영을 버리고 세 과목 반영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이과 쪽에가 이제 높죠. 얘네들도 높아요. 신한대가 왜 이렇게 높아? 두 과목 반영이가 높다. 이렇게,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막 80% 초반 이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80% 중반에서 후반, 90% 초중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입시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과 쪽에서 이 보건 계열이 좀 낮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닙니다.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가산점 포함하지 않은 점수예요. 뭐냐면 이게 얘는 수학 가형이랑 이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산점이 포함된 점수입니다. 포함됐으면 이것도 훨씬 더 높을 거예요. 그쵸? 그래요. 그래서, 만만치, 그러니까 내가 95.08 보고 지원했는데, 떨어져. 왜? 얘는 가산점 미포함이라서.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을지대 올해 변수는 이제 작년에는 탐구 하나를 반영했어요. 저기 건대 글로컬이랑 똑같이. 근데 올해는 탐구가 평균으로 이제 바뀌었다. 입시 결과는 좀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 있다. 한국산업기술대 같은 경우도 이 수능 우수자가 이 높아요. 이게 98.18. 야, 저렇게 막 엄청나게 높아야지 가는 대학이에요. 근데 얘가 수능 우수자랑 일반 전형이 있거든요. 일반 전형은 세 과목 반영 대학 학과 뭐 이게 뭐 수영 필수에 국탐택일 뭐 이렇게 나눈 건데 내가 볼까요? 한국산업기술대에서 일반 학생 전형을 보면은 얘네들은 보면은 이렇게 8호 제 위에가 8호고 제일 밑에가 759 아이고 너무 아이고 759 이거 80. 기계공학이 되게 80이. 여튼간에 80% 초반 라인, 뭐 81, 82, 뭐 요 정도 라인인데 이게 두 과목이 되는 순간 이게 날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어설프게 두 과목을 잘하면은 차라리 두 과목 반영 전형이 불리해요. 내가 막 33, 뭐 그 33도 뭐 기본적으로 영어 3등급 들고 갈 테니까 나머지 하나가 3이 3등급 끝이다. 나 77에 영어 3이다. 이거에서 두 과목 반영 쓸 바에는 차라리 세 과목 반영을 하거나 그게 훨씬 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수, 영, 탐 하나, 탐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내가 국어가 이제 뭐 100분위가 40이고 얘가 막 67이고 얘가 영어 3등급이고 얘가 막 뭐 80이고 얘가 막 50이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딱 봐도 영탐이다. 이거 두 과목 반영 쓰면 되겠구나. 이 생각 들죠. 나 영어랑 탐구 하나를 반영. 그럼 이제 그 영탐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디 있어요? 아까 전에 건대 글로컬. 건대 글로컬이랑 저기 한림대. 그죠? 영탐으로 할 수 있는 애가 이렇게 뭔가 고정할 수 있는 애 말고 그러면 이제 영탐을 할 수 있는 애가 근데 나 탐구도 하나만 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건클밖에 없죠. 그죠? 건클밖에 없는데 나 건클이다 하면 이건 답도 안 나와요, 이거 아까 전에 그 영어 3등급 이제 몇 점이었어? 85점? 82.5로 내가 이거 쓰는 건데 82.5로 내가 건클을 쓴다. 82.5 이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한림대까지 보고 갑시다. 한림대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번 시즌 좀 바뀐 게 뭐 작년에는 제일 잘한 거 60% 했는데 이제 80%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입시 결과 상승 요소 그리고 근데 영어 환산 점수가 또 떨어졌다. 그래서 이것도 떨어질 요소에서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도 점수대가 만만치가 않아요. 되게 높죠. 되게 높아요. 간호학과가 이렇게 되는 거는 얘는 이제 다 반영하니까. 작년에 네 과목 반영했는데 올해 세 과목 하면 얘는 또 올라가겠네요. 네 과목에서 세 과목을 이제 줄었으니까.
나머지 두 과목 반영대학은 거의 90%가 넘어간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넘으면 여기선 내가 두 과목 반영 대학을 쓰는 것보다는 얘 수학을 들고 가서 세 과목 반영하는 대학에서 변수를 보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이건 거의 변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전국의 두 과목 대학에서 쓰고 싶은 대학은 정해져 있고 내가 영탐으로 딱 하면 이제 건대 글로컬 하나 나오는데 이게 좀 답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두 과목 반영 대학 아니면 뭐 되게 막 좀 이상하게 이제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신한대 한국사 포함대학, 뭐 그리고 뭐 과탐에 제2외국어 대체되는 대학, 뭐 탐안한데 제2외국어가 대체되는 대학, 뭐 이거 되게 특수하게 뽑는 대학은 그 특수하게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 어울리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변수가 별로 없다. 그래서 내가 제일 유리한 거는 이게 맞지만 이거 하면은 가장 가능성 없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거까지 포함해서 이 세 과목 쪽에서 뭔가를 변수를 보거나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시 두 과목 대학이랑 그 정시 두 과목 전형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